북한의 잠수함 보유 규모가 무려 세계 1위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일 미군 기지까지 대상해가지고 어려운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배인데 지금 새로운 것 같이 소개를 했어요. 김정은은 집권한 뒤에 처음으로 해군절을 맞아서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요한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해군 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례적이죠. 해군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북한이 갑자기 이 해군력에 주력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스터, 한국 해군의 8번째 잠수함인 나대용함 함장 출신입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왜 갑자기 해군력에 주목을 하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지난 같습니다.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서 한미일 이제 정상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동해에서 훈련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이지스함 구축함끼리 한미일 훈련하면서 북한의 ICBM을 빨리 누가 컨택해서 방어하느냐. 미사일 경보훈련 이런 걸 하기로 했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ICBM에 이제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미국을 겨냥하려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자꾸 이 협력을 하고 한미일이 하면은 한미일 해군들한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해군력 강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강화하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신무기 개발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군의 신무기들이 연이어 공개가 됐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북한이 2023년에 새롭게 공개한 북한의 신무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은 신무기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 신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무기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최첨단 전투함 661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북한에서 공개한 최신의 전투함 661호 어떤 전투함입니까? 이번에 공개한 661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해군 현역에 있을 때는 북한 전투수를 다 외워요. 함정, 크기, 종류, 배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북한 전투서열이라고 해요. 저 현역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게 보니까 길이가 한 77m. 그다음에 압록급 호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선체를 보니까는 밋밋한 형태, 스텔스, 레이더에 잘 안 잡히려고 이런 설계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이 정도만 지금 공개됐고 그 대형 전투함이면은 그 정말 어려운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스텔스 기술을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 의아했죠. 과연 북한에 저런 기술이 있을까? 네. 사실상 새로운 수상 전투함을 만들었다는 정보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전역하고 10여 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은 굉장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쭉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 거기에서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661함이 무엇냐 보니까 1992년도 12월 달에 그게 이름도 어렵더라고. 크라스니 빈펠함으로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는 페트만 베이다 비슌의 베츠키함. 러시아 말 어려워요. 아, 예. 그래서 대강 알겠죠. 이게 러시아 배라는 게. 러시아 그래서 배요. 이 배가 결국에는 러시아 배구나.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배인데 지금 새로운 것 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661호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크라스니 빈펠함 어떤 배입니까? 이 배는 그 안보 전문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은 이 크라스니 빈펠함은 우크라이나 해군이 처음 건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조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러시아에서 2003년에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최신형의 탈을 쓴 구형 전투함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의 주력 전투함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현역 시절에 가장 큰 배는 소호급 나진급 그래요. 소호급 나진급. 우리 천안함 알죠? 천안함. 예. 천안함보다 한 200~300톤 커요. 나진급이. 근데 소호급은 그보다 한 150톤 많아요. 1650톤. 길이는 70m에서 80m, 90m 이 정도. 이 호위함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계함 패트롤보트 그래요. 패트롤보트.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00톤짜리를 패트롤보트 하는데 근데 북한은 그보다 훨씬 작은 것도 이제 초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소련의 뭐 트랄급 이런 걸 참고해 만들어낸 건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진 보고 뭐 NLL 사태 있고 하면은 뭐 자꾸 경비함들 보이는 거 있죠. 녹이 막 멀겋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경비함 400~500톤, 300톤 이런 짜리. 근데 보면은 너무 열악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것들은 유도탄정, 어류정이에요. 유도탄정은 3차 중동전 때 소련의 스틱스 미사일을 싣고 다녔는데 그게 이스라엘 구축함을 격침시킨 거예요.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스틱스 쇼크. 작은 배에서 당했으니까 에일라이트는 구축함인데 격침됐더니 그것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어요. 근데 그 유도탄정 수가 많아요 지금 북한. 저 현역 때도 여기에 대비해 훈련을 많이 했어요. 조그만 게 와가지고 큰 배를 공격하면 우리가 손해나잖아요. 그래서 그 유도탄 사정권 밖에서 대비하고 그래서 아무튼 북한은 이런 함정 숫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성능은 열악하다. 사랑 씨, 저 중에서 혹시 타본 수상 전투함이 있어요? 타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뢰정은 많이 봤습니다. 오. 부대 안에 어뢰정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있던 부대에 그 옆쪽에 잠수함 수리 공장이라고 해서 동해 함대에서는 제일 큰 수리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네. 모든 잠수함이 다 오네요. 예, 그렇죠. 수리하는 동해에 곳이니까. 있는 잠수함은 다 그쪽에 와요. 다 무섭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라든가 전투함, 네. 다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외출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녔어가지고 뭐 공기방석정 그리고 뭐 경비정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약간 경비정 비슷한 거, 이런 이제 큰 배, 작은 배들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북한 신무기 공개의 장이 바로 열병식입니다. 열병식에서 새롭게 공개된 해군의 무기들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23년에 공개된 북한 해군 신무기 두 번째 핵 무인 수중 공격전, 북한에서는 또 헤일이라고 하죠. 이 헤일을 개발해가지고 세 차례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발사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성공적이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제 났는데 그렇게 선전을 했죠. 헤일 시험 발사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다는 것.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헤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김정은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헤일은 우리가 뭐 보면은 바닷물이 치솟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상징적으로 네, 바다에서 그냥 폭풍을 일으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전단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헤일을 이용해서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주요 항구를 가서 공격해서 우리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막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헤일입니다. 지금. 그 세 차례 그 실험 발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성능이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들이 이제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개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일을 개발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공개한 거는 59시간 12분. 그다음에 두 번째 헤일 다시 완영은 41시간 27분을 항해시키고 600km를 이동했다. 세 번째는 71시간 6분 해가지고 1000km를 항해 가능하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 주일 미군 기지까지 대상해가지고 은밀하게 침투시켜서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그리고 핵어뢰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무기인가요? 현재 핵 무인 수중 공격전을 가진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뿐이에요. 북한이 공개한 헤일은 러시아 핵어뢰 포세이돈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2018년경에 자기들 6대 전략무기 중 하나다 해가지고
핵 어류를 개발을 공개했고 2019년도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선전했어요. 그때 미국의 반응은 정말 무자비한 인간들이다. 이게 이제 별명을 둠스데이, 지구 최후의 날. 왜냐면은 포세이돈은 핵 어류가 길이가 24m 이 정도 되고 10,000km까지 핵 추진. 그 다음에 수중 1,000m로 항해할 수 있고, 뭐 시속 185km. 이런 어류에 핵을 달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핵 잠수함 기지를 봉쇄하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나? 이게 비인도적이다. 그런데 거기 무인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자, 현존하는 무기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게 핵무기인데, 핵미사일인데, 이거는 사람이 다 통제하잖아요. 이거 잘못 발사하면 다 죽으니까, 인류가 멸망하니까. 그런데 무인, 사람이 없는데 그 잠수정에 실어가지고 핵탄두를 10,000km 날렸다가 회수를 불가하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가다가 어망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수가 불능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인류는 공포에 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지금 모방하고 있어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번에 개발한 게 헤일. 그걸 참고해서 지금 그런데 북한이 따라하고 포세이돈 같이 크게 아직 만들지는 않는데 초기 단계. 곧 북한이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이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공개하면서 야, 우리 이 정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워스트 케이스에 대비해야 된다. 그들이 정말 만들었을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도 함부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해요.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거든. 언제 어디서 발사시킬지 모르거든. 이건 함정도 아니고 또 저 해안가에서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공포의 무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무기인데 어디까지는 북한의 주장이고 늘 허풍이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신무기인 헤일이 진짜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시험 발사하면서 그 핵탄두를 싣지 않고 그냥 어뢰 폭약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이 솟구치는 걸 보여줬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게 미미해요. 위력이. 그러나 결국에는 여기다 핵탄두 실으면은 엄청나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방사능이 되면은 인근까지 다 초토화된단 말이죠. 이런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개발 단계라고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나가서 미국과 공조를 해야 돼, 공조를. 미국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 러시아의 포세이돈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올해 북한이 공개한 신무기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컸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던 바로 그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세 번째 무기 공개해 주십시오.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들이 말하는 김군옥 영우함입니다. 근데 북한이 군함에 김씨일가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 처음 봤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보통 우리 해군도 이 잠수함 이름을 뭐 도산 안창호함 아니면 뭐 장보고함 이렇게 나라를 지킨 위인들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런 거 보면 김군옥도 북한의 영웅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 김군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정보에 의하면은 김군옥은 6.25 전쟁 때 7월 2일 날 1950년이죠. 7월 2일 날 주문진 해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북한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중순양은 볼티모어를 격침시킨 영웅이래요. 해전의 영웅.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배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리스하고 최수량 씨가 반드시 방송 끝나면 확인 좀 해보세요. 양쪽에. 네, 각자. 저도 네. 그 이제 북에서 왔잖아요. 네.
북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이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없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오, 진짜요? 의문이 가기도 하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와. 그럼 많이 이거 못 봤다고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의심이 됐네요. 공개한 거 맞아요? 그거 언제 공개됐어요? 북한의 관영 매체는 9월 6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의 진수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김정은은 진수식 연설에서 김군옥 영웅함은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 기존 잠수함을 개조한 모델인가요? 이 김군옥함을? 그렇죠. 제가 2019년도에도 봤는데 김정은이 휘하를 대동하고 어느 잠수함에 가서 전략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공개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배가 찌그러져 있더라고. 흰형 잠수함인데 옆에 찌그러져. 그래서 이거 뭐 수상하다 했는데 아마 기존에 있던 로미오급 잠수함이 다 30년 이상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SLBM을 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정은이 나와서 아니 디젤 추진하면 뭐 어떻고 핵 추진하면 어때? 여기다 핵무기만 실으면 핵잠수함 아니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든 핵무기를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은 거는 이스라엘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은 지금 수직 발사관으로 하는 게 천만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평 발사관, 어뢰 쏘는 수평 발사관에 미사일을 싣고 다녀요. 아니 디젤 전기 잠수함 배터리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잠항을 못 하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건 심지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 여기에 핵탄두를 실은 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야, 이 뭐 미사일 능력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SLBM을 개발했어. 맞아. 그래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폭격하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놀라서. 위협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SLBM을 7번째로 개발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 SLBM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없는 거예요. 잠수함. 원래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제격이에요. 근데 디젤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건 뭐 니아가에다가 막 엄청난 그 짐을 싣고 다니는 이런 비슷한 거거든. 리어카 속력도 위에, 안 나가고 핵탄두를 실은 거랑 핵탄두를 똑같은 엄청난 거구나. 중요한 거. 이해되네요. 리어카 비환. 리어카 위에 핵탄두. 이거를 SLBM을 어렵게 못 먹고 못 살면서 개발해서 지금 미국을 긴장시켰는데 그걸 싣고 다니는 배가 없어요. 마음은 급해요. 그러니까 그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기술은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빨리 SLBM을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개조해서라도 실어. 그게 2019년 7월 달에 가서 시찰하면서 한 잠수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SLBM을 실게 됐단 말이죠. 기존 잠수함을 개조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무기, 그 무기 체계, 뭐 실어서 핵을 실어서 타격한다면 엄청난 이 타격이 되는데 이 물론이죠. 그 체계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위성 사진으로 판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 한 10m짜리 이 섹션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거기를 만들어서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 집어넣은 그 미사일 섹션을 보니까 수직 발사관이 10개가 있었어요. 큰 게 4개, 작은 게 6개. 그래서 저기에는 북극성 1호, 3호는 비교적 크고 미니 SLBM은 좀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실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석가들은 또 작은 발사관에는 뭐 그 전략 핵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런 것도 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더 이제 공개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그 설계 자체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알려진 바대로 김군옥 함은 아주 설계가 이상해가지고 정상 운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많아요. 잠수함을 새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늘렸어요. 폭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이 안 맞는다. 특히 이제 잠수함은 장폭비라고 해서 길이와 폭이 한 현대 잠수함 9대1 정도 돼야 이게 물속에서 아주 균형을 잡고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수정이 되고 확인이 되고 해야 정말 기동성이 안정적으로 인정받아야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잠수함 30년 이상 됐잖아요. 그쵸. 오래됐는데 그걸 개조시켜서 욕심부려서 개조시켰는데 성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0년이나 지났는데요. 이런 또 불안정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군옥함이 시험 항해를 출항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군옥함이 실제로 작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에 띄운 이후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모든 시험 과정에 합격하면은 그때부터 작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핵미사일을 싣겠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소련이 과거에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수상항에 올라와서 쐈어요. 물 위에서 쐈다고. 물 속에 쏜 게 아니라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그 소련이 과거 소련이 한 그 초기 단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 우리 합참 역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거기다 SLBM을 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존하는 핵무기가 많이 있지만은 SLBM의 핵탄두를 실은 이 무기가 오늘날 세계 핵전쟁을 억제하고 있어요. 궁극의 무기라, 궁극의 무기. 그래서 북한도 역시나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SLBM을 실을 수 없잖아요. 배도 작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옛날에 2010년도에 북한에서 지도부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사람은 동상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그만큼 뭐 굉장히 국가적으로 노력을 했고 2021년 1월 달에는 김정희가 직접 발표했어요.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났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을 시키를 굉장히 희망을 해요. 그러나 국제 제재,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북한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드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빨리 이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힘으로 우리 능력은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정은이 방문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는 러시아의 최신 잠수함, 핵잠수함, 함정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모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평양 함대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해군의 기술 전수, 훈련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토의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협력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북한이랑 이 연합 군사 훈련을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 지금 의식해서 그거 하는 걸까요? 예, 일단 한미 훈련을 이제 진행하는 소식이 들리면 북한에서는 정신 교육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군복무 할 때 당시에도 한미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하게 되면 전투식 발령이 나거든요. 전투식. 예, 전투식이 진돗개랑 약간 비슷한 이런 이제 발령 신호가 나는데 진돗개 배웠어요. 이제 잘 때도 신발을 신고 무기도 머리맡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잡니다. 예. 그리고 또 그 2007년쯤인가 그때 이제 그 가상 훈련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가상을 해서 그 동해함대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포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발사하면 포알이 딱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포알이 나가지 못한 이제 포도 있었고 병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이제 뭐 장진이라던가 이런 게 딱딱딱딱 물려야 그 시간 안에 딱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잘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보고받고 이제 김정일이가 되게 화가 많이 났어가지고
이제 다번수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번수 훈련이라는 게 한 명이 이제 여러 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포 한문이 있으면 여기에 뭐 저준수도 있고 저촉, 장진 다 틀리잖아요. 이걸 한 명이 다 정독을 하는 겁니다. 1인 다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그 남아서 살아 있을 때까지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훈련인 거죠. 1인 다역으로. 예, 예. 오, 힘든데. 그래서 굉장히 훈련이 빡세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은 예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한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달려갔잖아요. 핵 공격 잠수함의 실제 운용 기술 습득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경제적 차이가 5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잠수함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개발했어요. 그중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가장 은밀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쟁이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의 전단이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러면 그 항공기 이용해서는 북한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저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략 핵순항 미사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략이 들어가면 거기에 핵탄두를 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에 대응하겠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한미 동맹을 깨부수려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고 또 SLBM을 이용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시찰하면서 그거를 점검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잠수함을 더욱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잠수함 보유 규모가 무려 세계 1위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북한은 약 7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숫자적으로는 미국보다도 한 8척 정도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만들거나 이렇게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통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 12개 정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그다음에 우리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북한,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당당히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북한보다 30년 늦게 갔다.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북한은 언제부터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교수님? 북한은 한국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잠수함을 안 가진 것이 패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져갔는데 1963년도에 소련에서 1300톤급 이스키급 잠수함 2척을 도입했어요. 그다음에 1973년도에 중국에서는 1800톤짜리 로미오급 2척을 도입했어요. 그래 그걸 다 이제 보고 역설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정비하면서 운영하면서 다 습득한 기술로 76년도부터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32년 먼저 앞서. 우리는 2008년도에 건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SLBM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2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잠수함을 우리보다 먼저 개발하고 우리보다 먼저 SLBM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북한이 먼저 그 잠수함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많은 기술을 축적해왔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잠수함 어떤 수준인가요? 북한은 주력 잠수함이 로미오급 1800톤짜리 20척.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 가능한 잠수함이다. 그래서 주력 잠수함이라 봐요.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거는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해서 그게 300톤급. 우리 안인진에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안인진에 전시되어 있는 거 있죠. 네. 1996년도에 강릉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올라온 그거 안인진에 지금 전개돼 있어요. 그런 잠수함이 지금 38척.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유구급 또는 연어급 잠수함. 그런데 요거는 우리 NLL 근처까지 작전할 수 있는 잠수정이라고 하죠. 잠수정. 이 잠수정들은 뭐 천안함 사건도 일으킨 잠수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가서 뭐 자살 공격을 감히 할 수 있는 이런 배로 생각하면 돼요.
네, 북한의 그 잠수함이 거의 90년대산 러시아식 잠수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도 다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 빼고는 계속 수리소에 정박해 있는 그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낡았구나라는 예 이미지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도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 경비함들 보면은 녹이 벌겋게 써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훈련하는 게 다 통신으로 감청돼요. 훈련 횟수가 거의 줄었어요. 그때 그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이 세력은 많지만 지금 그 운용할 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계속 경제 제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국경 봉쇄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전 세계 1위 규모의 잠수함 보유 국가이지만 그 질은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북한의 잠수함이 화두라서 잠수함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이 전력을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또 다른 군사 자산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군 전력 중에 잠수함 이외에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이제 북한의 해군은 해군 사령부가 있고요. 또 그 예하에 동해 서해 함대 사령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나눠져서 있거든요. 예, 또 그 아래에 13개 전대 그리고 해군 그 저격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 정도는 평양 원산 이남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대부분 소형 함정이고 숫자는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성능으로 제압한 그런 작전을 우리가 펼치고 있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북한은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2022년 국방백서 보면은 병력이 128만 명, 우리는 50만 명. 그다음 해군 병력 같은 경우는 신순수 해군 우리가 적어요.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한 740척, 우리는 140척이에요. 한 5.3대를 우리가 열세고 숫자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해군 전력을 평가할 때는 총 톤수, 배 톤수를 다 합친 거, 그걸로 비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가 얼마나 최신화됐냐 이거 평가하는 거 있고, 그냥 함정 척수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북한이 척수는 우위에 있는데 성능이나 그런 것, 무기나 이런 것도 우리보다 월등히 떨어지죠. 북한이 이 잠수함 전력을 앞세워서 해군력의 질적 증가에도 힘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 맞대응 형태로 계속해서 군사 도발도 했고요. 김정은은 또 군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성 발사도 시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양한 군사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 북한은 현대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핵무기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려고. 뭐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할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전 특성은 제가 내린 그 나름대로 정전 및 정보전, 그다음에 전자전, 사이버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먼저 보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전자전은 뭐 작동하면은 레이더 시설 작동 안 되면 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무력화시키고 그다음 미사일로 공격한다고. 그다음에 탱크 이런 건 맨 마지막 수단이고.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그런 사전에 무력화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보다 미사일 전력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미사일 전력 강화하고 있고 단지 핵무기만 없죠. 핵무기. 그래서 핵무기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을 활용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오늘 북한 해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